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윤여갑입니다. 저 가학을 이어보겠다고 만학을 시작한 지 한 10년 만에 학위도 얻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윤가의 일원으로서 명제학파를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김문준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명제라면은 그거 내가 해야지 욕심을 부렸어요, 제가. 명제를 위한 변명을 해야 되겠다. 명제의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오만도 있었어요. 막상 시작하니까 첩첩산중 길도 보이지 않고 근 5개월 동안 정말 전전긍긍 결과물이 결국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학이라서 속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겉만 핥은 결과물이 되어버리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스스로 자유하기를 명제학통을 누가 건드려? 결국 나는 명제학통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200년의 역사를 나는 썼다라는 자부심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율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한 단면만 건드렸어요. 부족하지만은 발표는 교재로 대신하고 명제학파를 이해하는 데 위한 몇 가지 사실들과 관련되어서 후학들을 위해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사회자께서 시간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준비한 원고 빨리 읽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어느 문중이나 한때 인물들이 나오고 한때 문중이 쇠락하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이치입니다. 명제 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윤가 문중의 인물이 많이 나와서 거의 전성기 때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부자 간의 확실한 부자 승계 학통을 가진 몇 안 되는 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자 호란에는 조선조 최악의 전쟁을 만나서 명제 부자는 전쟁 앞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로 갈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살아남은 자들도 또 서로 살아남은 것을 가지고 탓하는 세상을 만난 것이 명제 아버지 윤선거입니다. 죽지 않았다고 흉보는 친구들은 아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윤선거는 효도를 해야 할 양친이 살아있었고 어미 잃은 자식 넷도 있었고 동기간이 10남매나 살아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명제 어머니 하나 그것도 생을 스스로 끊어야 했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은 여러 사람에게 슬픔을 주게 마련이죠. 아무튼 친구라면서 친구를 흉보는 것은 삼강오륜에도 배치되고 아버지를 위해 변명하는 아들의 효자 아들을 흉보는 것 또한 스승이 할 수 있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명제학파의 조그마한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명제학파의 금기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배사고 하나는 해니 시비입니다. 배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승이 먼저냐 아버지가 먼저냐 숙종의 명확한 편결이 있죠. 부자 경중의 논리, 스승은 가볍고 아버지는 무겁다. 당연한 결과고 그런 것이 또 순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유계의 손자 유상기는 명제의 어릴 적 친구 유명륜의 아들이죠. 유명륜은 명제와 동갑으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유상기를 부탁을 했어요. 그야말로 유상기는 배사를 했죠. 가래오리를 자기 할아버지의 독작으로 만들고자 애를 썼어요. 그것에 가세한 것이 이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하고 있죠. 가래올리는 유계와 윤선거의 공자라고 윤선거의 비문에 송시열이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 스승이 한 말을 스스로들 부정한 거죠. 이 세상에 또 씁쓸한 것은 유상기는 명제의 제자였고 명제의 아들 윤행기와 동서지간이었었어요. 윤행기와 유상기 둘 다 우암의 당길인 송기우의 사위들이죠. 이명은 또 어떻습니까? 명제의 고종사촌 이민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민적의 아들이에요. 자기 고종사촌의 아들. 그런데 이명은 또 누구냐? 서포 김만중의 사위거든요. 처가 따라 노름편을 든 거죠. 씁쓸하지 않습니까? 명제학파 이론은 배사하도록 명제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됨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해니시비의 문제입니다. 해니시비 용어 자체가 이걸 쓴 사람이 농암 김창엽이거든요.
시비하니까 누구 하나는 옳고 누구 하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해리 문제가 정말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있습니까? 명제학파 남인들은 해리라고도 안 하고 니해라고 그래요. 니해 논쟁, 니해의 틈. 당의 통략은 니해의 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건창의 어머니가 명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조선조로 돌아가서 해리, 니해, 혼용해서 쓰면은 시비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제 종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명제 종가는 윤선거의 종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종가는 6채로 되어 있는데 외정 때 해방될 때까지 13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종손이 윤하중 시인인데 천문학자였었어요. 그리니지 천문대의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고 이거를 지적한 거예요. 이것을 외정 때 동아일보에 이 연구 논문이 오랫동안 연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종가의 재력이 가장 왕성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 있는 단성사라는 극장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명제 종가의 그 어떤 재산 그 규모가 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였었죠. 이 하중 씨의 예손자가 지금 그 윤석열 밑에서 그 비서실장 했던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예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면식이라는 사람이 한국은행 부총재라는 사람이 지금 명제 종손이 오늘 뭐 급해서 못 왔네요.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분과 재종이고요. 하여튼 동학난 때 이 동학군들이 올라갈 때 명제 종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때 하여튼 명제 종가 온전했어요. 6.25 때 명제 종가가 인민군 사령부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들도 뭐 또 들어온 우리 국군도 다 뭐 무사했어요. 하여튼 명제 집안이. 명제 집안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하여튼 명제는 엄청난 부를 소유했었는데도 간장도 없이 소금밥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위선을 얘기할 때 양반들이 맹물 먹고도 이쑤시개 쓰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양반이 밥을 먹어야 밑에 있는 하인들도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어도 먹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하여튼 명제 종가는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참 철저하게 잘 그 실천한 집안입니다. 명제학파에서 잃어버린 두 책, 통한의 두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명제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나양자라는 사람의 문집이 없어요. 명촌잡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밤에 그냥 그 지저분한 얘기들만 잔뜩 써놓은 책만 있는데 이 명촌집이 국립도서관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거를 대여했다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망실 처분을 해가지고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참 아쉽다. 소론의 입장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나양자가 자기 매부가 하나는 김수왕이고 하나는 이사명이잖아요. 둘 다 골수 노른이거든요. 그래서 나양자가 과천에 살았기 때문에 명제가 나양자한테 끊임없이 이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 삼남지방에 있는 사람들 오고 하다가 과천 거기 나양자네 집 들려서 가니까 그 나양자 입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재밌는 얘기로 감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건 평안감사고 현감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현감 자리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과천현감입니다. 왜냐? 과천 다 내려갈 때 그냥 통행서 받는 거예요. 그 재밌는 얘기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건 명제 학통을 제대로 받은 윤광한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의 책이 주자 차의 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양명학 연구소인데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아마 우리 양명학을 어떻게 뭐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인데 아무튼 없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책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윤선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생명이 끝나야 죽는 건데, 이게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건데, 꿈이 죽어도 사나이는 죽는 거 아닐까요? 윤선거는 정말 죽고 살기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양육 문제.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정승으로 키우고 하나는 청뱅이를 키웠어요. 또 억울하게 서자된 아들 셋도 있었는데 셋이 다 생원 진사를 했습니다. 명제에게 아버지가 스승으로서 율곡과 우애를 전해주는데 거의 윤선거의 몫입니다. 명제께서도 훌륭하시지만 노서 유고를 읽어보면 명제의 생각이 다 자기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선거의 이분이 주역의 대가이신데 충남대학교에 있는 이현중 교수라고 주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윤선거의 후천도설이 우리 충청유학의 아주 독창적인 학설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주역 이런 얘기, 중국 거 얘기하고 주자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적인 독창적인 것이 윤선거의 후천도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선거가 우암하고 백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윤선거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백호 부인이 자기 매형의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백호의 아들하고 윤선거의 아들 윤중하고는 동서지간입니다. 자, 누구 편을 들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백호하고 척지면은 자기 누이 동생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인간적인 것을 참 이해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뭐 학술 이렇게 매몰차게 가기에는 하나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학이 조선의 희망이었다면은 명제의 제자 양득중은 조선 실학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명제는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자기 제자 양득중에게 읽게 했어요. 양득중은 반개수록을 나라에서 간행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반개수록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대한민국에 실학이 없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간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명제학파가 없었으면은 아마 우계학파도 없었을 것 같은데 명제가 있어서 그의 추종자들이 정계의 주역은 아니었지만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 명맥이 유지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냥 명제학파의 특징이 뭐야? 이런저런 게 있지요. 있기는. 아무튼 간에 우암학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특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명제의 제자 윤동원, 윤동수, 양득중. 그래서 명제가 말년에는 좌측에 윤동수, 우측에는 양득중을 놓고 다 그 밑에 있는 제자들 대신 가르치게 했어요. 두 분의 것을 받은 게 윤광소의 것을 받은 게 윤광한과 강필요. 강필요는 영남지방에서, 윤광한은 종학당으로 해서 이쪽 기호지방, 호서지방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어나간 게 성국묵과 강진규, 윤희병 이런 사람으로 내려가지요. 하여튼 학통과 또 그에 따른 저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명제학파의 이론에 미발간 유고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제 연구는 여기까지고요. 후학들의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를 갈망하고요. 또 이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고 더 많은 저술들이 정말 발견돼서 명제학파를 더욱더 두껍게 튼튼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제학파가 정계학계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하나의 한국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